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이민법, 영주권, 시민권 및 이민 관련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민자들의 관타나모 수용 문제 등 여전히 미국 이민 시스템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럼 함께 미국 이민법의 최신 뉴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 시민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는 출생지주의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출생지주의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행정명령 14160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을 제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5년 2월 5일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데버러 보드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250년에 걸친 우리의 출생 시민권 역사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출생 시민권이 미국 건국의 근본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은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쿠바의 관타나모만, 하지만 이곳에는 아름다움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운영하는 관타나모 수용소입니다. 2025년 1월 22일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충격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본토에서 체포한 이민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민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추방하는 듯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ACLU는 이러한 조치가 이민자들의 헌법상 권리와 변호사 접경원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수감된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험 인물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USCIS2U, 광활한 미국 땅, 어디에서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 서비스는 마치 높은 산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9월 11일 USCIS는 USCIS2U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이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영주권 갱신에 대한 희소식입니다. 영주권 갱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마치 끝없이 펼쳐진 서류의 바다에 빠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갱신 절차가 지연되면서 영주권 카드 만료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10일부터 USCIS는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해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에게 36개월, 즉 3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면 기존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3년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USCIS의 만성적인 업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에게는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미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비자 신청 거부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미국 대법원은 오알파 v 마요르카 사건에서 국토안보부 DHS의 비자 신청 거부 결정은 사법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이 자신의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남편의 과거 허위 결혼 혐의로 비자 신청이 거부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비자 신청 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비자 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 사찰, 회당. 이러한 종교시설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시설마저 이민 단속의 손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유대교 및 기독교 단체 27곳은 ICE, 즉 이민 세관 단속국의 종교시설 내 단속을 허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맞서 용감하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돌을 던지듯 말이죠. 이들은 종교시설 내 이민 단속은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민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의 주, 그리고 워싱턴 DC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뉴욕을 포함한 19개 주 및 워싱턴 DC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도 운전 면허를 발급하는 그린 라이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러한 주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그린 라이트 법안이 연방 이민법을 훼손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 최근 USCIS는 시민권 신청 요건을 강화하며 그 문턱을 더욱 높였습니다. 2024년 9월 10일부터 시민권 신청자들은 법적으로 영주권자로서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시민권 신청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권 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변경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 법안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이 다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DACA,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생길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이민법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